요즘 제가 신차 구입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그리고 좀 연비, 편안한 운전을 위한 그런 차가 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염두에 둔 차가 바로 이 토요타 크라운입니다. 근데 이 차를 산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야, 그 돈이면 좀 더 여러 가지 고급스럽고 편안한 그리고 기능이 많은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GV70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 제가 구입을 한다는 가정하에 이 두 차량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크기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네시스 GV70 중형 SUV죠. 그리고 크라운은 이 준대형 크로스오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길이 부분은 크라운이 더 깁니다. 하지만 너비와 높이 그리고 휠베이스 부분은 모두 제네시스 GV70이 조금 더 앞섭니다. 이 지상고 부분이 조금 독특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크라운 같은 경우는 크로스오버다 보니까 SUV에 준하는 그런 지상고를 갖고 있습니다. 147mm의 지상고를 갖고 있고요. 제네시스 GV70은 완전한 SUV이기 때문에 174mm의 조금 더 높은 지상고를 갖고 있습니다. 이 수치적으로는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두 차종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지상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토요타 크라운도 다양한 노면에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토요타 크라운으로 왔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점은 이 세단보다 이 힙 포지션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평행하게 엉덩이를 집어넣고 바로 앉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시트 포지션 자체는 굉장히 승용차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전방으로 보는 시야 자체도 거의 세단인가? 분명히 조금 지상고가 높은 그런 자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SUV보다는 분명히 세단을 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가장 먼저 듭니다. 이 시야 부분도 그러고 이 A필러의 형상, 특히 이 쿼터 패널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측면으로 보여지는 시야도 상당히 넓고 쾌적하게 느껴지네요. 시트의 조작성 부분은 뭐 큰 기능은 없습니다. 전후, 그 다음 시트백 각도 조절, 그리고 높낮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인데, 그래도 최근 한국 그 트렌드에 맞춰서 통풍 시트 기능도 넣었고, 이 쿠션감 자체도 너무 단단하거나 그렇다고 너무 무르지 않게 딱 적당히 탄탄하게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작성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크라운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단순해서 이게 괜찮은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거의 모든 탭스가 한두 개면 끝날 정도로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공조장치 부분도 그래요. 통풍, 열선, 에어컨, 온, 오프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신차를 접하고 이 조작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 느낄 부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습니다. 이거는 정말 크라운의 장점이겠네요. 자, 확실히 이 GV70은 토요타 크라운보다는 시트 포지션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야는 다분히 SUV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 A필러의 각도도 세단보다는 SUV에 더 가까운 형상일 뿐더러 지금 내가 좀 더 높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작성 부분은 이 현대, 기아 그리고 제네시스가 가장 잘하는 분야이기도 하죠. 하지만 최근에는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됐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찾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이제 예전 같지 않게 조금 복잡해졌다고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기능이 많아진 만큼 이런 기능성 그리고 여러가지 옵션, 편의성 면에서는 이 GV70이 정말로 앞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대시보드까지 덮는 이 고급 가죽, 스티칭 그리고 파이핑, 하다못해 자외선 살균 기능도 이 센터 콘솔 안쪽에 모두 다 탑재가 돼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내가 고급차를 탔다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정말로 이 많은 조작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뭐 앞뒤 위아래 상하 좌우 움직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허벅지 길이도 조절할 수 있을 뿐더러 뭐 통풍, 열선 그리고 이 마사지 기능까지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 사이드 볼스터, 이 허리를 조여주는 부분까지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시트의 기능성 그리고 완성도 부분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자, 뒷좌석 카시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크라운인데 지금 제가
들어오는 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먼저 이 도어, 뒷좌석 도어가 열리는 각도도 충분하고요. 어느 정도 지상고가 높다 보니까 허리를 크게 구부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굉장히 편하고요. 이 공간 자체도 넓기 때문에 카시트를 설치를 하고 아이에게 여러 가지 조작을 할 때도 힘들이지 않고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은 확실히 이 크라운의 승리인 것 같아요. 무릎 공간 이만큼이나 나옵니다. 주먹 2개가 좀 여유롭게 들어가는 수준이고요. 특히 이 발 공간도 상당히 넓다고 느끼는 것이 이 센터 터널 높이도 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나 아니면 그리고 실제로 체감을 했을 때 이 공간적인 부분은 충분한 수준입니다. 머리 공간도 최소한은 충분히 뽑아냈어요. 확실히 이 카시트를 설치하는 이 뒷좌석의 입구는 크라운보다는 조금 더 좁습니다. 대신에 이 뒷좌석 시트가 조금 더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라운보다는 허리를 조금 덜 숙여도 될 것 같아요. 도어가 열리는 각도는 크라운과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이 전후 이 공간이 조금은 좁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대해서는 뭐 크게 불편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크라운과 비교를 하면 확실히 좀 좁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네요. 자, 뒷좌석은 크라운과 비교하면 조금 더 좁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크게 좁다는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주먹이 2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은 확보된 모습입니다. 다만 이 센터 터널이 이 크라운과 비교하면 좀 많이 높기 때문에 거의 손가락 길이 하나 정도 높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공간 활용성 그리고 여러가지 시각적으로도 조금은 좁다고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GV70에는 크라운이 없는 이 뒷좌석 시트백 각도 조절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크라운보다 앞선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조작성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헤드룸 만드는 데서도 충분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공간이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기능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쉽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급의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트렁크 공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네시스 GV70의 트렁크 용량은 503L, 그리고 도요타 크라운의 트렁크 용량은 490L입니다. 아무래도 수치적으로는 GV70이 높은데 실질적인 수치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골프백 기준으로 먼저 세로로 넣었을 때는 확실히 공간은 안 나오죠. 자, 그러면 가로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바로 한 번에 들어가진 않고 이 대각선으로 먼저 이 골프백을 집어 넣은 다음에 다시 세워서 넣어야 되는 좀 그런 불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대신 이 가로로 넣는 경우는 제네시스에 따르면 최대 골프백 4개가 탑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넓은 면적을 비롯해서 이 공간적인 부분은 그래도 SUV답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뒷좌석 폴딩이 거의 평평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면 정말 많은 수납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크라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아쉽게 세로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로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입구가 GV70 대비 좀 좁아서 바로 안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어디 걸리는 것 없이 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도요타에서도 이 크라운의 트렁크 공간은 골프백 4개를 수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시각적으로는 GV70이 확실히 넓어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공간 활용 측면에서는 이 크라운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네요. 폴딩을 통해서 이 여러가지 크고 긴 수납을 충분히 수납하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죠. GV70은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됐지만 크라운은 어떤 트림을 선택하더라도 수동입니다. 제네시스 GV70 페이스리프트 버전이지만 정말로 많은 부분의 개선이 있었다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현재처럼 이제 약간 좀 요철이 많고 과속 방지턱이 있는 길을 달리고 있는데
과거에도 원래 승차감 부분은 상당히 좋았지만 이번에는 거기서 조금 더 세밀하게 튜닝된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먼저 이런 쿵 하고 앞바퀴에 임팩트 쇼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정말로 많은 개선점이 있었어요. 기존보다 훨씬 더 뭉툭하게 들어오면서 충격을 받아내는 수준도 저감된 그런 느낌을 확연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시승 모델 같은 경우는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탑재가 된 사양이기 때문에 노면을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스펜션이 상당히 유기적으로 대응을 해 줍니다. 과속 방지턱을 넘고 나서 착륙을 했을 때 어떤 차량이 흔들리는 그런 이 리바운드 부분도 상당히 잘 억제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로 운전을 했을 때 가장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라운과 비교해서는 어떨까요? 크라운은 임팩트 쇼크 부분은 어느 정도 운전자에게 전달을 하지만 그 이후에 상당히 좀 편안한 승차감을 만들어 주는데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GV70은 아무래도 SUV 성격이기 때문에 이 상하 움직임은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됐다면 그런 움직임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어떤 차에 어떤 서스펜션이 더 좋냐, 이것은 아무래도 좀 차량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우월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 토요타 크라운 쪽이 조금 더 제 취향에 맞긴 하지만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 좋은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좀 움직임이 많더라도 아무래도 GV70을 좀 더 선호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크라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가속감이 호쾌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 좋은 표현법일 것 같아요. 어떠한 영역에서도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바로바로 그 나가주는 느낌이 상당히 경쾌합니다. 원인은 바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있습니다. 터보렉이 발생하기 전에 이 전기 모터가 먼저 밀어줌으로 인해서 이 차량이 가속하는 느낌이 상당히 가볍고 경쾌하게 나간다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토요타 크라운 같은 경우는 이 가속 테스트를 반복을 해도 가속 성능이 약간 0.1 단위로 조금씩 느려진 반면, 제네시스 GV70은 한 번 가속을 하고 두 번째 이제 가속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0.5초 내외의 가속 성능이 바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성능을 지속하는 부분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열 관리 부분에서 일부러 그렇게 설정한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좀 아쉬움이 남네요. GV70은 터보렉 부분은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제네시스 모델 같은 경우는 옛날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이 가속 페달 반응에 따른 엔진의 반응, 이 엔진 리스폰스가 좀 느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조작을 해도 좀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반응해주는 느낌은 토요타 크라운 대비해서는 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 조향 감각 부분도 차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잖아요. 직진 주행을 할 때는 어떤 스티어링 반응이 조금 둔감한 것이 아닌가 느낄 정도로 이 직진 안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운전자가 조작을 해도 이 차량이 직진을 하겠다는 그 의지를 정말로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온센터 감각을 전달을 해주거든요. 하지만 이 오프센터로 넘어가는 경우, 운전자가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했을 때 그때는 이 차가 크로스오버, 약간 좀 지상고가 높은 SUV 성격을 감안을 하더라도 정말로 기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 스티어링 반응에 따라서 이 전륜축도 상당히 기민하게 움직이고 후륜이 따라가는 느낌도 상당히 좋거든요. 이 차량이 거의 5m에 육박하는 크기를 갖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스티어링 감각은 정말로 튜닝을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GV70은 좀 기본적인 성향이 조금은 민감하게 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륜축 움직임에 따라 후륜도 꽤나 민감하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크라운 대비해서 이 온센터 감각, 직진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어느 정도로 안정감을 보여주는지는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조금은 이 고급스러운 주행 감각과 좀 스포티한 느낌을 최대한 살리고 싶었던 그런 제네시스의 욕심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여기 GV70에는 가변 기어비를 갖는 이 스티어링 시스템이 적용이 됐는데 이 운전자 조작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는 조금은 과하게 움직인다는 느낌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향후 제네시스에서 좀 완성도를 끌어올릴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자동차 전용도로에 올라서 이제 장거리 주행을 하는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속 안정성이겠죠. 사실 요즘 나오는 국산차, 수입차 모두 다 고속 안정성은 수준급입니다. 그래도 예전부터 이 토요타와 렉서스 브랜드는 고속 안정성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국산차를 항상 앞서 왔습니다. 크로스오버 모델이잖아요. 아무래도 조금은 불안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데 크라운 크로스오버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시속 100km인데 이것이 한 70km인지 아니면 60km인지 80km는 절대 안 넘을 것 같은 그런 고속 주행 감각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도 상당히 훌륭하긴 하지만 이 크라운 대비해서 특별히 뛰어난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 차량에서 느껴지는 그런 안정감보다는 이 스티어링 쪽에서 느껴지는 이 온센터 감각 쪽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런 느낌을 조금 더 전달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숙성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운전을 하시면 정말로 정숙성 부분에 대해서는 큰 만족감을 느끼실 겁니다. GV70이랑 비교를 해서 수치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운전을 할 때 굉장히 거슬리거나 아니면은 이 차량의 만족감이 떨어진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자,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 정말로 이 크라운 같은 경우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특히 전기 모터의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엔진 개입이 적어서 그만큼 정숙성 부분의 만족감이 실질적인 환경에서는 정말로 클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른 모든 부분을 제쳐두고 이 크라운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메리트, 연비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죠. 정말로 이 차량을 접근하는 소비자분들, 저를 비롯해서 조금 더 크고 편한 차를 원한다. 하지만 어떤 유지비, 특히 이 유류비 부분에서 좀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싶다. 아마 크라운밖에 이 선택지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랜저 하이브리드라는 선택지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환경에서 조금 더 모터를 더 많이 쓰고 특히 가다 서다 하는 환경에서 엔진의 개입 없이 전기차처럼 쓸 수 있는 이러한 풀 하이브리드는 정말로 선택지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저희가 시속 100km로 주행하는 환경에서 연비 측정을 해봤을 때 리터당 17km 이상 주행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는 스파크도 고속도로에선 이 정도 연비가 나오거든요. 이 정도 대형차에서 경차급의 연비를 보여준다는 거, 이것은 정말 큰 메리트입니다. GV70은 정말 많은 기능이 가졌기 때문에 일상적인 운전을 했을 때 정말 내가 좋은 차 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크라운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필요한 기능만 쏙쏙 잘 뽑아서 준비를 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능이 바로 토요타 크라운에 있는 자동주차 기능이에요. 물론 GV70에 당연히 자동주차 기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차량 주차장에 접근을 하면 주위 차량 스캔을 해서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 바로 자동주차 기능을 활성화 시켰는데, 크라운 같은 경우는 그냥 주차장에 들어가고 나서 이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바로 주차 공간을 운전자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도 운전이 가능하고요, 뒤로도 운전이 가능하고 평행, 직각 주차 모두 다 가능합니다. 이처럼 토요타는 한 가지 기능을 탑재를 시키더라도 정말로 편안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그 기능을 최소화시켜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야말로 실제로 제가 차량을 구입해서 이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을 했을 때 만족감이 가장 크게 느껴질 부분이 아닐까요? 자, 오늘 이렇게 두 차량을 함께 비교를 해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제네시스 GV70, 한국에서 정말로 인정받는 고급차죠. 이제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차로 거듭났습니다. 반대로 토요타 크라운, 일본 시장에서만 판매되는 그런 모델이었지만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모든 차량이 도전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이 제네시스 GV70을 더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토요타라는 브랜드, 일본 브랜드라는 그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일 텐데, 여러분들께서 신차 구입 고려를 하실 때 이 토요타 크라운도 함께 동일선상에 놓고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한 번 타면 잔고장 없이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안정감, 그리고 이 유지관리 측면에서 정말 타이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높은 안전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타면서 만족했던 차가 크라운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고민하시는 거
다시 한번 추천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터그래프와 함께하고 계셨고요. 저는 김선웅이었습니다.